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315호 제2면 기사입니다. 가평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21년 하반기 연합슈퍼비전 참여. 가평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아동청소년복지분과는 지난 12월 2일 목 실시간 화상회의 줌 프로그램을 활용한 2021년 하반기 연합슈퍼비전에 참여하였다. 아동청소년분과 연합슈퍼비전은 관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슈퍼비전 등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가평교육지원청과 민관협력으로 2018년부터 매년 2회씩 운영되고 있다. 이번 하반기 연합슈퍼비전에는 한일장신대학교 최혜영 교수가 슈퍼바이저로 참여하여 가평초등학교, 가평중학교, 가평군청소년문화의집 위기 아동청소년에 대한 사례 분석과 향후 개입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시간으로 진행하였다. 최혜영 교수는 사례 관리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며 사례 개입의 궁극적 목표는 아동의 행복을 증진하도록 돕는 데 있으며 아동의 삶 속에서 문제를 해석하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좋은 사회복지사가 하는 네트워크란 좋은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마을이라며 사례 개입자로 하여금 삶의 의미를 안내하는 따뜻한 어른이 되어주자 고 하였다. 사례 발표자로 참석하였던 가평초등학교 조영희 교육복지사는 우리 지역 아동 청소년의 다양한 문제를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함으로써 사례 관리자의 역량이 강화되고 향후 개입 방향성을 잡을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고 하였다. 가평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유근웅 대표위원장은 아동 청소년의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해 귀한 시간을 내준 민관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복지사각지대 사례 지원을 위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당부를 전했다. 고양시 해늘장애인 주간보호센터 개소식 개최. 고양시 시장 이재준 지난 3일 일산서구 소재 일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해늘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센터장 오승민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이재준 고양시장, 대건 카리타스 법인 관계자, 경기도의회 김경희 의원, 이용인 및 관계자 등 약 40여 명이 참석했다. 해늘장애인 주간보호는 사회복지법인 대건 카라타스와 협의해 마련됐으며 일산서구 일산종합사회복지관 2층에 위치해 있다. 정원 17명에 현재 이용인 7명이 등원 중이고 향후 추가 이용인을 모집할 예정이다. 오승민 센터장은 센터 이름을 늘 해처럼 밝게 살아라라는 뜻을 담아 지었다며 이용 장애인의 각기 다른 장애 특성을 이해하고 정서적 지지와 신체적 회복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시설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주간보호센터를 개소하기 위해 협력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이용인들이 사회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고양시 무장애 버스 정류장 8개소 설치. 고양시 시장 이재준 가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무장애 버스 정류장 총 8개소를 설치했다. 무장애 버스 정류장은 도래울마을 한 단지, 백석동 요진화 ICT, 중앙버스 정류장, 성사이동 행정복지센터, 주여벽, 중앙버스 정류장 등 각각 상하행 버스 정류장에 조성됐다. 무장애 버스 정류장과 주변 보행로에는 점자블록 정비 보도 차도 단차 평탄화 횡단보도 주변 우수 처리 정비 보차도 경계석 및 볼라드 정비 등이 이루어졌다. 내년에는 교통약자를 위한 승객 대기 상황 알림 전광판, 저청역자를 위한 텔레코 1존 등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시는 무장애 정류장 설치를 위해 경기도 이동편의기술지원센터와 고양시 장애인 단체의 자문을 구하고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지난 8월 고양형 무장애 정류장 표준안을 마련했으며 교통약자의 이동과 생활 반경, 버스 정류장별 승하차 인원과 동선을 토대로 빅데이터를 분석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지난 9월에 도래울마을 한 단지, 백석동 요진화 ICT, 중앙버스 정류장, 성사이동 행정복지센터, 주여벽, 중앙버스 정류장 등을 고양형 무장애 정류장 및 주변 보행로 개선 시범 사업 대상지로 선정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올해 설치된 무장애 버스 정류장 8개소를 시작으로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반영해 사업을 확대하고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양시는 지난 10월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를 제정했으며 행주산성 무장애 관광지 조성 일산호수공원 인공폭포 무장애 진입로 설치 정발산 둘레길 무장애 산책로 조성 등 무장애 도시 만들기에 주력하고 있다. 고양시 2021년 장애 청소년 문화 페스티벌 성공적 마무리. 고양시 시장 이재준 지난 9일 2021년 고양시 장애 청소년 문화 페스티벌 놀이문화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고양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관장 신혜용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의 장기화로 인해 지쳐있는 장애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해소 및 정서적 안정을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서민균 영화배우가 진행을 맡았으며 장애인 문화예술극단 힐레 공연, 7개 장애 청소년 공연팀의 난타, 댄스, 플로 시중주, 국악, 바이올린, 밴드, 노래 공연 그리고 행사 마지막 순서에는 이한철 밴드의 축하 공연이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냈다. 이번 행사는 사전 접수자들의 한 해 현장에 출입을 허용하는 듯 방역 수칙 준수하에 진행됐으며 고양장복 유튜브 채널과 온라인, 줌을 통해 비대면으로 동시 개최됐다.
시 관계자는 장애 청소년들이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고양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측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페스티벌을 통해 장애 청소년들이 활력과 위로를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양시 2022년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 참여자 모집. 고양시 시장 이재준은 2022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추진. 지난 1일부터 신청서를 사전 배부하고 있으며 오는 13일부터 16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고양시는 2022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228억여 원을 투입, 모집 인원을 올해 대비 441명 늘려 6,515명을 대상으로 한다. 경기도 31개 시 군 중 최다 모집 인원으로 유형별로 나눠 모집한다. 모집 유형별로 공익형 5,540명, 사회서비스형 557명, 시장형 328명, 취업알선형 90명을 모집한다. 공익형과 사회서비스형은 만 65세 이상, 시장형과 취업알선형은 만 60세 이상 고양시 거주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다. 단, 공익형은 기초연금 수급자만 신청이 가능하다. 취업알선형은 접수기간과 상관없이 상시 모집할 예정이다. 단, 국민기초생활생계급여 수급자,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인력파견형 제외,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1물결표 사인 5등급는 신청이 불가하며 노노케어 사업 수혜자는 노노케어 사업에 참여가 불가하다. 활동 조건은 공익형 주 2, 3일, 1일 3시간, 월 10일, 10물결표 사인 12개월 활동 사회서비스형 주 5일, 1일 3시간, 10개월 활동 시장형은 사업단별로 상이함으로 별도 확인해야 한다. 이 중 특히 사회서비스형은 월 60시간 이상 활동비는 월 71만 원가량, 주휴수당, 연차수당 포함으로 공익형, 월 30시간, 활동비 27만 원보다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어르신은 13개의 수행기관 중 거주지와 가까운 곳을 방문해 접수하면 되고 한 곳에서 다른 기관의 사업도 신청이 가능하다. 공익형 2개, 시장형, 사회서비스형 포함, 1개 사업에 대해 중복 신청도 가능하며 신청 사업 중 1개 사업에만 선정, 참여할 수 있다. 접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일부터 사전에 신청서 배부를 시작하고 13일부터 16일 중 방문 접수하도록 했다. 신청서는 접수처에서 받을 수 있으며 접수처는 모집 안내문을 확인하면 된다. 복지로 사이트 www.북거로.co.kr을 통해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다만 온라인 접수 시에는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등 증빙서류를 반드시 해당 기관에 방문해서 제출해야 한다. 과천시 장애인 평생교육사업 성과발표회 개최. 과천시와 과천시 장애인 복지관, 이하 복지관은 최근 장애인 평생교육사업 성과발표회를 개최하며 지역 내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노력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7일 과천시에 따르면 지난 2일 복지관 강당에서는 과천시와 과천시 장애인 복지관이 장애인의 평생교육 수혜 확대를 위해 지난 2018년부터 3년여간 추진해온 장애인 평생교육 사업 성과발표회가 열렸다. 성과발표회에는 지역 내 장애인 복지 사업 관계자, 교육 프로그램 참여 당사자와 가족, 프로그램 강사 등 30여 명이 함께 참여했으며 해당 사업 추진 경과 및 장애인 평생교육 효과성 분석 연구 결과 발표, 운영 프로그램 참여 소감 등을 공유했다. 과천시의 장애인 평생교육 사업은 성인기 발달 장애인이 보통의 직장인처럼 퇴근 후 또는 여가 시간에 복지관을 비롯한 지역 내 다양한 기관에서 평생교육 강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화한 사업이다. 해당 사업의 추진으로 그간 복지관 내에서만 운영되던 장애인 참여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지역사회 교육기관과 단체 등으로 확대되는 성과를 거뒀다. 현재 복지관을 포함해 과천 지역 내에서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은 총 17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매년 50여 명의 장애인이 이에 참여하고 있다. 성과 발표회에 참여한 한 장애인의 부모는 자녀가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뒤 혼자서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기 어려웠던 일들을 스스로 해내는 모습을 보게 됐다. 교육 프로그램이 꼭 필요하고 또 중요하다는 것을 실감했다고 소감을 남겼다. 김은영 과천시 장애인 복지관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사업 추진으로 지역 내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제도적 체계가 갖춰지고 질적 성장을 도모하는 계기가 됐다라며 그간 200여 명의 장애인이 복지관에서 진행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 앞으로 이를 더욱 확대해 더 많은 장애인들이 교육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과천시 성인기발달장애인 교육문화 프로그램은 지난 11월 경기복지재단 주관 경기도 장애인 서비스의 미래 컨퍼런스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우수사업으로 사례 발표를 진행한 바 있다.